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옷가게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 아닌 동서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친정이 좀 사는 집안이라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동서를 과연 어떻게 보기 좋게 눌러버렸는지 그 통쾌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껴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유학까지 갔다가 서울 도매시장에 가게를 차려 자리를 잡게 되었죠.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일만 해서 그런지 연애를 할 틈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남자는 없다 싶었는데 오래전 친구로 지내온 남자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은 비슷한 집안으로 재산 정도도 비슷했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비슷했죠. 저는 외동이지만 남편은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에 서방님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었죠. 남편과 친구 사이로 지낼 때부터 워낙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생이라 누구보다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동서는 조금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듣기론 집이 좀 사는 편인 듯 했는데 있는 척하는 그 꼴이 정말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힘든 지경이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좀 사는 집딸이니 알아서 기어.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그 눈빛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느낌이 늘 강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 동서를 만나던 날에 느꼈는데요. 결혼식 전 제대로 식사 자리에서 동서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더군요. 형님, 혹시 부모님은 아직 일들 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돼요? 황당했어요. 거의 첫 만남에 가까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그것도 제 직업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오는데 무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에 그냥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빠는 그냥 이런저런 일 쉬엄쉬엄 하시고 엄마는 집에 계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 사시는데요? 뭐, 혹시 새들어 사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가 맞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자가는 맞지만 그 순간 동서가 무례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 기분이 살짝 나빠지더라고요. 대답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동서를 봤고 동서는 눈치를 보더니 황급히 화제를 돌렸더군요. 어머, 제가 너무 질문이 많죠. 제가 워낙 궁금한 걸 못 참아서. 가끔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고 귀찮게 해요. 그나저나 여기 음식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참 좋아해서 어렵게 예약했거든요. 다음에 혹시나 여기 또 오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동서는 멋쩍은 듯 웃으며 화제를 전환했지만 이미 저에겐 그런 동서의 첫인상이 썩 좋진 않았어요. 성격 같아선 그 자리에서 무례한 질문이다라며 핀잔을 주고 싶었지만 서방님이 좋다고 하니 그렇게까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니 쓴소리를 삼키고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무례하다는 첫인상을 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웬만하면 그런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동서의 자랑을 들어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사는 집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갖은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저와는 정말 맞지 않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 동서와 부딪혀서 싸우는 것보다 그저 내세울 것이 그것뿐인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초조한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에 조금은 속상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건넸고 그런데 동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께 임신했다고 전해 들었어. 정말 축하해. 너무 기쁘겠다. 동서랑 서방님 닮은 아기면 얼마나 예쁘겠어? 형님, 축하한다는 그 말
진심이에요? 어? 그럼 진심이지. 왜?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사실 그렇잖아요. 듣기론 형님은 임신 준비한 지 꽤 됐다고 들었는데 전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어버렸으니 형님 입장에선 이런 제가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심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경계와 비아냥만이 가득한 말이었죠. 순간적으로 이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속상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건 동서와 상관없는 저만의 마음이었고 임신 사실을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으니까요. 진심이었던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더는 이런 사람과 좋은 마음으로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가 평소에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축하할 일에 그런 생각이나 하는 못난 사람 아니야. 전 그냥 형님이 걱정되어서 말해봤어요. 혹시나 저만 임신했다고 형님이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요. 아, 왜 막장 드라마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 임신 먼저 했다고 그렇게 괴롭히곤 하잖아요. 혹시나 형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지 뭐예요? 동서, 사람을 무슨 정신병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니 형님, 전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농담도 농담 나름이지. 동서는 농담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그저 경우가 없는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동서도 앞으로 말 좀 가려서 해. 매번 원래 성격이 그렇다. 농담이란 말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사람 곤란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버럭버럭 하세요? 농담 2번 했다간 제 머리채라도 잡겠어요, 형님. 아니면 지금 하는 말과는 달리 진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뭐? 어머, 정말인가 보다. 형님, 죄송한데 한동안은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형님 이러는 거 보니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동서 정신이 좀 아파 보여서 나도 동서랑 멀리할 예정이었거든. 서로 마음이 통했네. 뭐라고요? 정신이 아파 보인다고요? 지금 그 말은 제가 정신병자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자까진 아닌데 그 비슷하게는 보이긴 해. 정신 멀쩡한 사람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올바른 정신 상태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혼자 망상에 빠져서는 모든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동서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기 전에 동서 행동부터 다시 돌아봐. 괜히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이때껏 저에게 비아냥대느라 일관적인 목소리 톤을 유지하던 동서는 그제야 화가 슬슬 올라오는지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이라고요. 그럼 동서 주변에 진정 동서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야. 하긴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누가 동서 옆에 남아있을 수나 있었겠어? 있다고 해도 그냥 겉보기에나 친구일 뿐이겠지.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심보가 그따위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기로 하고 동서 말대로 하자. 앞으론 시댁에서 만나도 서로 거리를 좀 두고 알아서 할 일만 하잔 뜻이야. 그러면 합의된 걸로 알고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남편이었어요. 동서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옆을 보니 남편의 얼굴이 울긋불긋 곧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재수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언제부터 이따위로 말했던 거야? 아, 됐어. 그런 걸 따져봐서 뭐해? 그냥 앞으로 무시하면 돼. 당신은 무시가 돼? 난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물론 나도 하나지. 그런데 여보,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괜히 엮여봤자 나만 똑같은 사람만 될 거고 난 굳이 동서랑 한 세트로 엮이고 싶지도 않아. 일단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진 무시해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우선 진정 좀 해. 얼굴에 불 날 것 같아. 그게 뭐야? 화가 나는 와중에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편을 들어주고 저보다도 더 화를 내니 기분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조금은 진정이 되었고 한동안은 동서가 괘씸하긴 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시댁에서 동서를 마주칠 때가 있긴 했지만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서로 할 일만 했고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하루는 시모가 저희 둘을 불러 앉히더라고요. 너희 둘 싸웠니? 왜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 어머님, 그게요.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형님이 글쎄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있죠? 저는 그냥 제가 형님보다 먼저 임신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되어서 한 말에 형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막말을 하는데 저 정말 너무 무섭고 섭섭했어요. 동서는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고자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본인이 한 말은 쏙 빼놓고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자인 척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서로 변명을 하기 바빴을 수도 있지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과 친구 사이로 5년, 연애 3년, 결혼 3년, 총 11년의 세월을 지내며 봐온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사람이 아니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네가 도대체 첫째한테 뭐라고 했길래 첫째가 화까지 냈니? 내가 첫째를 봐온 게 11년이다. 절대 그냥 화를 낼 애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물며 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아는 첫째가 화를 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시모의 질문에 동서는 적잖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임신까지 한 자신이 눈물까지 쏟아내며 저런 말을 하면 시모가 화를 내면서 저를 혼낼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시모는 저를 한번 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핀잔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으니 그럴만하죠. 저는 그냥 형님 상황이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은 1년 넘게 임신 준비했는데도 아직이라고 해서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임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뭐야? 넌 너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사람한테 그따위로 말했단 말이야? 아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더는 들을 것도 없어. 굳이 듣지 않아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다 알겠으니까. 넌 상대방이 화낼 만한 상황을 네가 만들어 놓고 내 앞에 와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라 생각했니? 넌 임신까지 했다는 애가 어찌 이렇게도 영악하게 굴어? 시모는 동서의 한마디 설명에 모든 상황을 간파할 만큼 현명했고 동서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만큼 멍청했네요. 결국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벌인 눈물쇼는 동서만 혼나는 상황으로 끝이 났고 그날 이후 동서는 식구들의 눈을 피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곤 하더군요. 저 역시 그냥 당해주지만은 않으며 거리를 두며 지냈고요. 그러다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동서는 배가 꽤나 나온 상태였고 저도 신상품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모는 이런 두 며느리의 상황을 고려해 밖에서 간단히 외식이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이때가 자신의 재력을 뽐낼 기회다 싶었는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한정식집 예약할게요. 형님, 거기 아시죠? 땡땡동에 있는 식당이요. 알긴 하는데 거기
예약하기 힘들 텐데? 듣기론 두어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한다고 하던데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약할 수 있겠어? 그냥 내가 할까? 나도 아는 지인이 있긴 해서 어떻게 부탁 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형님이요? 됐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다 예약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요. 그냥 제가 해결할게요. 형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돈이면 다 돼요. 거기에다 저 거기 워낙 자주 가서 제가 부탁하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줄 테니까 형님은 이번 생시는 한 발 물러나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서가 말하는 한정식집은 굉장히 오래된 곳으로 최근엔 그 막내딸이 가게를 맡아 하면서 젊은 감각까지 더해져 더욱 예약이 어려워진 곳이었어요. 그만큼 가격대도 만만치 않기도 했고요. 동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약이 다 차버린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 웃돈까지 주고 다른 예약자에게 양도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었던 곳이라 기쁜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고 가게 때문에 가장 늦게 도착을 해 서둘러 식당 입구로 들어서니 동서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오셨어요? 다들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 동서도 들어가서 있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냥 형님 기다렸죠. 혹시 여기 와보셨어요?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사장님 바뀌고 난 뒤에 인테리어 바뀌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희 나이 또래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나보다 2살 많은데 이런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대단하긴 하지. 어쨌든 동서 덕에 좋은 곳에서 모시게 됐네.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그러니까요. 예약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엄청나게 썼어요. 형님은 좋겠어요. 이런 건 원래 맏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들 하던데 형님은 제 덕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몸만 와서 축하만 하고 가면 되니까요. 배까지 불러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쩌겠어요? 형님보단 제가 여러모로 더 나은 형편이니 제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우겨 힘든 일을 자청해놓고선 저딴 식으로 나오니 기가 막히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고민이 됐어요. 그냥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저 콧대를 확 눌러줘 버릴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평소에 저였다면 전자를 택했을 텐데 그날의 동서꼴을 보니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당 사장을 불러버렸어요. 네, 한 식당을 물려받은 그 젊은 여사장은 제가 옷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저의 단골이었죠. 그래서 언니 동생을 하던 사이였거든요. 매번 제가 자체 제작한 옷을 사가며 웬만한 백화점 옷보다 퀄리티가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자체 제작을 계속 밀고 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 사장 언니는 식당 입구로 불이 나게 달려오더라고요. 정 사장,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왔어? 응, 언니. 오늘 시어머님 생신이라서 대접해드리러 왔지. 그래? 그러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정 사장 이름으로 예약했어? 몇 번 룸인데? 우리 동서가 예약했고 3번 룸. 그런데 언니, 나 VIP실 좀 쓰면 안 돼? 아무래도 동서가 예약한 룸보다 VIP 룸에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혹시 다른 분 계시나? 아니, 마침 비어있어. 그리고 우리 정 사장 부탁이면 다른 분 계셔도 빨리 비워줘야지. 내가 그렇게 오라고 부탁을 해도 패기치기 싫다고 안 오더니 드디어 내가 정 사장한테 대접할 기회를 다 주네. 대접은 무슨, 내가 언니한테 대접을 해야지. 언니가 왜 나한테 대접을 해? 우리 가게 기둥 2개는 언니가 세웠다고 해도 모자라는데. 그거야 정 사장이 만든 옷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아, 물론 떼온 옷도 좋긴 하지만. 하여튼 3번 룸? 내가 지금 직원들 시켜서 VIP 룸으로 옮겨드리라고 할게.
사장 언니와 대화를 마무리하고 동서를 봤는데 표정이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더러 번화가도 아닌 곳에서 작은 옷집이나 한다고 무시하고 했는데 저런 대단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니 꽤 놀란 듯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모 생신준비의 주인공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온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으니 애가 타 보이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구들은 동서를 칭찬하면서도 저에게도 대단하다는 말을 전해왔고 동서는 표정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더군요. 맛있는 식사가 끝난 후 전 화장실로 갔고 동서 역시 그런 저를 따라 화장실로 오더라고요. 그리곤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형님, 혹시나 하는 말인데 그까짓 룸 업그레이드 좀 한 것 가지고 우쭐해지지 마세요. 장사하면서 쌓은 인맥이라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이딴 일 하나 했다고 신나서는. 지금 형님 꼴이 얼마나 꼴사나운지 형님은 모르죠? 지금 동서 생각대로 상황이 안 흘러가서 성질이 좀 났나 본데 그래도 말은 가려져 좀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괜한 시비 걸지 말고 말이야. 형님이랑 저는 급 자체가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있으라고요. 괜히 이번 일로 나보다 우위에 섰단 그런 생각은 하지 말란 이 말이에요. 하긴 이제 그럴 날도 얼마 안 남긴 했네요. 우리 아기 태어나면 형님 입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 집안의 예쁨과 관심은 오로지 제 몫이 될 테니까요. 이 정도면 정말 병이 확실해 보였어요.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괜한 말싸움을 벌여 임신한 동서에게 괜한 트집이 잡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난 그딴 거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동서랑 그 아기가 다 가져. 다 해. 그딴 것들 다 가지고 제발 나한테 관심 좀 끄고 시비 좀 걸지 마. 난 동서가 뭐라든 관심 안 가질 자신 있으니까 말이야. 동서는 이런 제 행동이 더 화가 난다는 듯 갑자기 악다구니를 쓰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니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해.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고. 넌 그저 내가 하라만 하면 되고 내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는 그 정도 인생이라고. 그런데 네가 뭘 잘났다고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데? 뭐? 와, 진짜. 내가 웬만하면 배부른 여자랑 싸우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 정도면 병이야, 병.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라도 정신병은 좀 가봐. 그런 마음가짐이랑 심보로 애는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아니, 네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인연이 진짜 형님이라고 대접 좀 해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상종도 못할 인간이네.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이 집안에서 몰아내고 말 거라고. 동서는 약이 바싹 올랐는지 발까지 동동거리며 화를 냈고 전 그저 미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지 시모가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를 발견한 동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 즉시 동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황당한 일은 애써 의식이 없는 척을 하던 동서가 일어나더라고요. 발연기를 하던 동서는 눈을 뜨자마자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 괜찮니?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쓰러져? 어머님, 그게... 저 진짜 형님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화장실을 오기만을 기다린 건지 저를 보자마자 막 집안 좀 부유한 게 그렇게 자랑거리냐면서 화내고 욕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첫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네, 전 진짜 형님께 죄송한 것도 있고 해서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형님은 아직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시모는 동서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란 눈빛으로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고 욕을 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죠. 정말이에요. 형님이 저한테 그랬다고요. 아주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내 보기엔 재수씨가 더 무서운 사람 같거든요? 진짜 적당히 해야 속아 넘어가주지. 해도 너무하네. 재수씨 지금 우리 집사람 덕에 룸 업그레이드 된 것 때문에 샘나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이 왜 그렇게 못났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너무 놀라서 쓰러지기까지 한 임산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여보, 나 진짜 억울해. 형님한테 당한 사람은 나라고 나. 눈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가 본데 마음껏 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보지 말고 삽시다. 집사람이 가만히 있으래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몸조리 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몸조리 잘하세요. 남편은 끝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동서에게 쓴소리를 하곤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이때껏 그냥 무시하고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저보다 화장실을 먼저 쓰고 있던 직원을 찾아내 증언을 부탁했고 그 직원이 나서 온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모든 사실을 안 시모는 동서를 말 그대로 쥐잡듯이 잡더군요. 너 진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전 그저 어머님이 형님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생신 때도 그래요. 제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서 예약했는데 모든 공은 형님에게로 돌아갔잖아요. 칭찬도 형님한테 더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너무 셈이 나서 그랬어요. 넌 이제 곧 애 엄마가 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셈이 날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급이 달라? 네 인생엔 금태라도 둘렀니? 그리고 첫째나 우리 집이나 사는 건 비슷한데 너 우리 집도 무시했니? 아니에요. 그 말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온 말이에요. 그냥 무심결에 나온 말이 네 인성을 보여주는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까지 어찌 이렇게 사람을 실망하게 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론 그러지 않을게요. 말 조심할게요. 왜 나한테 사과를 해? 네 형님한테 사과해야지. 동서는 시모의 불호령에 저를 보며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진심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그저 무미건조한 말일 뿐이었죠. 그렇게 큰 소란이 지나가고 어느 날은 동서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동서가 여기까진 웬일이야? 백화점 옷만 입는 동서가 여기에 옷 사러 온 것도 아닐 테고. 또 시비 걸러 왔어? 아니에요. 저 여기 옷 좀 사려고 왔어요. 뭐? 됐으니까 그냥 가. 굳이 동서가 안 팔아줘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모로 죄송한 일도 많고 해서 온 거니까 그렇게 날 세우지 마세요, 형님. 동서는 매장에 있는 옷을 쓸어 담기 시작했고 전 어떻게 해서든 팔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배는 부를 대로 부른 동서에게 맞지 않을 옷일 뿐더러 제가 정성 들여 만들고 사온 옷을 동서에게만큼은 팔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작정이라도 한 듯 돈봉투를 제게 던지더니 옷을 가지고 가버렸고 전 동서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죠. 옷을 사가지고 간 것은 호의가 아니라 추악한 계획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동서는 싸가지고 갔던 옷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 환불을 요청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웬만하면 입으려고 했는데 배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저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환불하려고요. 그러게 내가 그냥 두라니까 왜 고집을 피워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어. 앞으론 그냥 사던 데서 사. 여기 돈.
동서가 준 봉투 그대로이니까 확인 안 해봐도 될 거야. 동서는 적어도 제가 약이라도 오르길 바라는 듯 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터라 타격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건 바로 옷에 동서가 한 짓거리들이었죠. 동서는 사간 옷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살짝 찢어진 것도 있었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오염된 것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다시 팔 수 없는 상태들로 가득한 옷을 확인하는데 이건 분명히 고의성이 다분하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옷가지를 싸들고 동선의 부모님이 하는 공장을 찾아갔죠. 결혼식에서 본 사돈 어른들은 저와 아는 관계로 제가 디자인하는 의류의 처음과 끝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저와는 10년 가까이 거래하셨던 분들로 부부끼리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건물까지 올린 대단한 분들이셨고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뵈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며 동서와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싫으니 동서에겐 알리지 말자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대기업 딸쯤 되는 듯 굴었던 동서는 제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었던 것이었죠. 정 사장님, 이게 다 뭐야? 누가 옷에다 이딴 짓을 한 거야? 이건 우리가 만든 옷인데.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래? 아니요. 동서가 이렇게 해놨어요. 웬일로 매장에 와서 옷을 다 사가지고 간다 싶더니 오늘 다시 가지고 와서 싹 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꺼내놓으려고 살펴보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네요. 사장님, 제가 진짜 웬만하면 사장님한테 안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옷 공장 딸이 옷에다 이딴 짓을 해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평소 저만큼이나 의류 제작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동서의 아빠는 많이 화가 난 듯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를 부르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자 배를 매만지며 동서가 모습을 나타냈고 동서의 아빠는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진짜 네가 이딴 짓을 한 거야? 아빠, 형님? 어떻게 여길...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말 돌리지 말고 대답이나 해. 네가 이딴 짓을 한 게 맞아? 아빠, 그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른 건 생각도 못하고 옷 입어보다가 그렇게 됐나 봐. 너 진짜 똑바로 말 못해? 여기 사장님이나 나나 옷만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찢었는지 입다가 찢었는지도 구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오염들도 그래. 이건 누가 봐도 뿌린 자국들이잖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못난 인간이었어? 누가 밖에서 이따위로 행동하고 다니라고 했어? 내가 너 이따위로 정신 나간 짓 하고 살라고 뭐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키운 줄 알아?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나도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형님이 사사건건 내가 하는 것마다 방해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형님이 잘못한 거라고. 동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서의 아빠는 더욱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너 진짜 그 입 다물지 못해?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를 내? 정신 좀 차려. 너 곧 애엄마가 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네 멋대로 살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네 카드 다 끊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집간 딸내미 기죽지 말고 살라고 뭐든 다 해줬더니 안 되겠어. 동서는 그제야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진심은 없었지만 물처럼 써대던 카드가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절실히 빌긴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 셈이 많은데 매번 상황이 형님에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니까 그게 너무 질투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애절하지만 진심이라고는 없는 동서의 사과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동서의 아빠가 나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버스는 떠났다. 넌 앞으로 카드는 압수야. 아빠, 왜 그래 진짜. 내가 사과도 했잖아. 그러지 말고 카드는 그대로 쓰게 해줘. 이제 아기도 태어나면 돈 쓸 때도 많을 텐데 나 아빠 카드 없으면 안 돼. 넌 결혼도 안 해가 왜 내 돈을 쓰고 살려고 그래? 이참에 네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로만 살아. 알겠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난 못 산단 말이야. 왜 못 살아? 그 돈이면 차고 넘치는데. 하여튼 앞으로 조용하게 살아. 너 하는 거 보고 카드를 다시 돌려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었고 동서는 카드가 중요하긴 했는지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때를 보내게 되었네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는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매 시즌마다 옷을 제작하곤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디자인은 끝냈고 원하는 원단 가격이 예상과 맞지 않아 가게 근처에서 원단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사장님이라 그나마 편하게 가격 조율을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카페로 아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까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세 사람을 보았고 세 사람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서방님, 동서, 세 사람이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린 재수씨가 급하게 할 말 있다고 해서 왔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가게 근처라서 다 끝내고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 만나네? 아, 그래? 여긴 우리 원단 거래처 사장님. 제 남편이에요, 사장님. 사장님과 남편은 서로 인사를 나누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 순간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단 사장님은 무슨? 아주버님, 저 사람 형님이랑 만나는 남자예요. 형님, 저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바람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망상인가 싶었어요. 사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또래에다가 준수한 외모이다 해도 저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닐 뿐더러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는 다정하기는커녕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장님은 동서의 모함이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어 보였고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 아니야?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다 봤어요. 두 사람 다정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요. 그것만 본 줄 알아요? 두 사람 손도 잡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다 들었다고요. 여보, 아주버님, 제가 급하게 오라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요즘 좀 수상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남자랑 지나치게 자주 만난다 싶더니 오늘에서야말로 이렇게 현장을 딱 잡은 거 있죠? 들어보니 동서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내기 위해 제 가게 근처에서 절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제가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다신 없을 기회라 생각했던 동서는 제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서방님까지 그 자리에 부른 것이었죠.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의심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 화는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동서를 향한 것이었죠. 재수씨,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워낙 급하다고 애걸복걸을 해서 나왔더니 뭐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그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남편은 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내보였고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거세게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봤다니까요. 두 사람 곧 더 좋은 데로 가자고 말하는 것도 다 들었다고요. 아주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CCTV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되겠네. 마침 두 사람 딱 보이게 찍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남편은 바로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CCTV를 받고 그곳엔 동서가 말한 그 어떤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단책만 수없이 뒤적이며 계산기만 두들겨대는 모습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CCTV에 별다른 장면이 나오지 않자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동서의 거짓말임이 밝혀지는 순간 누구보다 화가 난 서방님이 동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형수님 모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형수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하긴 했어? 당신 말대로 형수님이 당신을 무시하고 욕하고 했던 건 맞는 거야? 이젠 당신이 했던 그 어떤 말도 못 믿겠다고. 이때껏 서방님은 동서의 말을 듣고 저를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임신까지 한 동서가 매번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니 조금은 믿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의 만행이 다 밝혀지니 이때껏 동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듯 했어요. 서방님이 불같이 화를 내자 동서는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 CCTV가 잘못된 것 같아. 난 분명히 다 듣고 봤단 말이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두 사람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당신 말처럼 웃고 있지도 않잖아. 처음 앉을 때나 웃었지 그 뒤론 두 사람 계속 진지한 얼굴로 계산기만 보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 지금이라도 똑바로 말 못해? 서방님은 결국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동서는 배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내 배.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어떡해. 이러면서 쓰러지는데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식은땀도 흘리고 피까지 보이는 것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죠. 급하게 동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인데도 막상 일이 그렇게 되니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동서는 동서고 아기는 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그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으니까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니난 때문이라고. 내 아기 내놔. 내 아기 돌려내라고. 아, 넌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내 탓만 하는구나. 잘 생각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괜히 사람 모함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남편까지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 나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아기가 소중했으면 악한 마음 먹지 말고 몸조심이나 했어야지. 그 몸을 해서 사람 감시나 하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니 애가 무사할 수가 있겠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딴 말을 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다 자업자득이야. 네가 한 짓 네가 다 돌려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임신하기만 하면 나처럼 만들어버릴 거라고. 동서는 점점 더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서방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서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버리더군요. 내가 진짜 당신 몸조리 다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나 지금 유산까지 해서 슬퍼하는 거 안 보여? 그럼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당신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지금도 그래. 그렇게 슬프다는 사람이 남 탓할 정신은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형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당신 혼자 계획 세우고 당신 마음대로 우리 불러내서는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반성은 안 하고 형수님 탓을 한다고? 나 더는 당신 같은 여자랑 살고 싶지가 않다. 서방님은 이혼을 통보하고 짐을 싸 저희 집으로 왔네요. 시댁에 가기엔 이혼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제가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와 함께 지내며 이혼을 준비하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동서가 찾아오더라고요. 동서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서방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아기도 나 떠나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와서 이런다고 변하는 거 없어. 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변화가 없으니까. 몸도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돌아가.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빌어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돌아가. 동서는 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서방님은 단호해 보였어요. 시선도 주지 않고 끝까지